안녕하십니까.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이공학과장 김진표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 화재 원인 감정입니다. 화재는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필연적으로 발생해 왔고, 화재는 개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을 앗아가는 아주 무서운 재앙 중의 하나입니다. 화재 원인 감정의 목적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 화재에 대한 예방책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강의할 화재 원인 감정은 국가수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학적인 화재의 원인 조사 방법과 최근 도입된 신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감정 대상물로는 아파트, 가옥, 공장 등 건축물과 차량, 선박, 비행기 등 구조물에 대한 현장 감정이 있고, 가전제품, 연소기기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연원이 있는 모든 물건이 화재 감정 대상물입니다. 화재 감정물은 연소로 인하여 대부분의 특이점이 소실되기 때문에 화재 원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개개인적인 지식 기반과 경험에 따라 주관적인 견해가 이입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특이점을 발견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해석하여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법공학이라는 융합적인 학문이 도입돼서 과학적으로 화재를 해석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을 조사하는 데서 발화 지점과 정확한 발화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발굴, 복원, 비교 검사가 요구됩니다. 그림에서 나타나 있듯이 화재 현장은 대부분 화염에 의해 집중적으로 수혈을 받아 구조물이나 가연물들이 연소되고 붕괴되게 됩니다. 동 상태에서는 정확한 발화 지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발화 지점을 찾기 위하여 붕괴된 구조물을 재구성하고 발굴을 하면서 특이점을 찾아내게 됩니다. 정확한 발화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발화 지점의 한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발화 지점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특이한 흔적들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 중에서 기본적인 것이 연소 흔적, 수열 흔적, 그리고 정기적인 특이점입니다. 발화 원인을 판단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그림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현장 전체에 대한 연소 형태를 검사하고 발화 건물을 한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복원, 발굴, 체증을 통해서 발화 지점을 축소해서 발화 원인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발화 지점을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특이점 중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소 흔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상승 연소되면서 천저항 부분이 심하게 연소가 되는데, 그 연소 과정에서 벽체에는 V자 패턴의 연소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V자 패턴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부분에 가까운 부분이 발화 지점일 수 있기 때문에 연소 흔적은 현장을 조사하는 데 매우 중요한 흔적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목재의 연소 흔적입니다. 발화 지점과 인접한 부분에 있는 목재 구조물은 당연히 연소가 심하게 되기 때문에 목재의 탄화 심도를 검사하여 발화 지점을 한정하는 방법인데, 이 경우에는 목재 구조물 주변에 가연물이 적치되어 있거나 2차 연소로 목재가 심하게 연소될 수 있으므로 발화 지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금속 수열 흔적입니다. 천장에 설치된 텍스타일이 있습니다. 텍스타일을 고정하기 위해서 그 내부에는 채널이 설치됩니다. 화재가 한 지점에서 발생하여 텍스타일을 집중적으로 가열시키는 경우 텍스타일은 소락되고 내부에 있는 채널이 화염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공격받아 강도가 저하하게 됩니다. 강도가 저하하게 되면 아래 방향으로 늘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금속의 수열 변형 현상을 만곡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만곡 또한 발화 지점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특이 흔적 중에 하나이지만, 가연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에서는 발화와 관계없이 발열량이 많기 때문에 만곡이 일어날 수 있어 이 또한 발화 지점을 찾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콘크리트의 수열 흔적입니다. 한 지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콘크리트가 집중적으로 가열되는 경우 콘크리트 내에 존재한 자유공급수, 물리적 결합수,
화학적 결합수가 증발을 하게 되어 콘크리트는 강도를 상실하게 되고 자중에 의해 탈락되어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를 콘크리트의 박리라고 합니다. 박리가 일어나는 부분은 발화 지점이거나 가연물이 집중적으로 존치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리가 일어난 부분은 발화 지점일 가능성도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금속의 수열 흔적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다가 발화 지점을 찾는 데 있어서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단라큰입니다. 단라큰은 전기적인 합선에 의해서 형성되는 전기적인 특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전원 측에서 형성되는 단라큰은 발화 지점을 찾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으나, 최종 부하 측에서 발견된 단라큰은 그 지점이 발화 지점이라고 한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이점 중에 하나고, 이전에 말씀드린 연소 수열 흔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발화 지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부하 측에 형성된 단라큰은 주변에 타 발화원이 존재하거나 단라큰 자체가 발화원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라큰은 전기적인 원인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일반 용융운과 그 형태상에 있어서 차이가 확연합니다. 그러므로 외관상으로 단라큰의 구별은 쉽게 할 수 있으며, 만약 단라큰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직의 검사라든지 기공의 검사 또는 기공 내에 존재한 산소, 탄소, 염소의 상대적인 농도 양을 측정하여 단라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재 감정 대상물을 기본적으로 검사하기 위해서는 발굴, 복원, 비교 및 체증이 필요하지만, 현재에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시각화시켜 이해 속도를 증진시키고 재현 실험을 통해서 합리적인 증명을 하며 CCTV나 동영상을 통한 사실관계를 접목하여 진실에 접근하는 능동적인 감정의 유효화 방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정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발굴, 복원 및 체증으로 감정을 유효화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발생한 국보 제1호 숭례문 화재 사건입니다. 현장은 1층은 대부분 남아있으나 2층의 누각 부분은 대부분 연소 유실된 상태였었으나 5번 기둥에서 탄화 심도가 깊은 부분이 발견이 됐고, 그 주변 바닥에서 인화성 물질을 따라 연소된 흔적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번 기둥 바닥에 융착된 수지 잔해에서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 및 신호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을 통한 시각화 사례입니다. 2008년도 경기도에 소재한 이천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냉동창고는 그 크기가 축구장 2개를 합친 규모였는데, 초기 발화가 되어 전 범위가 연소되는데 수분 이내였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화재를 해석하는 프로그램인 FDS를 써서 냉동창고의 각 부분을 160만 개의 메시로 나누어 각각을 수치 해석하여 동영상화 시켰습니다. 동영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초기 발화 지점을 중심으로 연소가 매우 급격하게 확대가 되며 수분 이내의 전 공간이 화염으로 뒤덮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되는 과학적인 화재 조사 기법과 최근의 기법 및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재는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며, 사용하지 않는 연소기구 밸브의 잠금,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의 전원 분리 등은 화재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아주 사소한 습관이며 최소한의 예방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